예, 이다리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인민재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청장님 다시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한 제가 보니까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한 두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이런 것 같은데 보도자료 보니까 자세히 지금 써놨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9일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한 1년간 개최 안 하셨죠? 수사심의위원회 말씀입니다. 예, 빨리 대답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작년 6월 9일 개최하고 1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경찰에서는 이걸 자기들이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 예, 진짜.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을 외부에 내세워가지고 이것을 자신들이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믿어달라.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참여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TK 말고 외부 인사가 누구 있었습니까? 다른 지역 출신. 있습니까? 아, 예, 그럼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제가 지역 감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죠? 그런 자료는 없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회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속성상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연히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그게 또 심의위원들이 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경북경찰청 간부들이 또 추천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만드는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성의 근거가 안 되는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한데 이걸 바깥에 내세우면서 이걸 믿어달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불송치의 근거로 내세우는 또 다른 주장. 임성근 사단장이 월권은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청장 거기 동의합니까? 예. PPT 한번 떼어보십시오. 자, 검찰에서도 지금 양성태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월권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했습니다. 기소를 했어요. 바둑판식 수색이나 가슴 장화 등 이제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건 인정하고 이제 법리 논쟁으로 나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님이나 우리 배준희 의원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만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있습니까? 공직자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도 이태원 참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이 져야 될 분인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유로 탄핵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지금 최장수 장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임성근 사단장은 병력을 파견했을 뿐 지휘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이관됐다. 그래서 월권이다. 이게 지금 경찰 주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는 이제 고등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더 정확하게 이제 사안의 본질을 설명한다. 그 직권 행사의 형식이나 외형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적 직무 권한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자칫 국가장역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사건, 지금 같은 이런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직권 남용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저히 직권 행사를 볼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 직무 권한의 존재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병대 얼마나 기울이 센 부대입니까? 그 부대가 비록 병력은 파견해가지고 54단장 육군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그 부하들이 해병대 부하들이 임성근 사단장 지시와 명령 거부할 수 있습니까? 청장 대답해 보세요. 임성근 사단장의 뭐 직접적인 지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명령과 지시가 그대로 하달돼가지고 그게 최상병의 죽음으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나와서 1년 했던 지시들은 기존 그 수색 지침에 그 6여단장하고 예, 소방에서 됐습니다. 회대한 지침에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게. 벗어난 게 아니다. 자,
우리는 40번 지금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판례도 지금 충돌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7여단장, 해병 7여단장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여러분 뭐라고 썼습니까? 경북경찰청에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보도자료에 썼었잖아요. 7여단장하고 1사단장하고는 지금 그 당시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왜 다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문화나 조직문화, 군대 문화가 가장 높은 사람의 명령과 지시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정장님. 이 당시 수해복구 작업에서 있어서의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직책이 7여단장은 송치하고 임성근 사단장만 속된 이유가 뭡니까? 7여단장은 54단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전 통제 권한을 정장님, 작전 지금 통제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의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임성근 해병 사단장이 부대를 파견했다고 해서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영향력이 없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왜 제외합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됐습니다. 됐어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경로,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정황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용산,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쪽을 가리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집권 여당 대통령실에서는 한사코 부인을 하고 임성근 사단장 한 명 지키기에 올인되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질의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대리 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분 주십시오. 저도 3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안위를 인민재판에 비유한 적 없습니다. 오늘 그거는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정 지역 주민을 이렇게 명예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TK 지역에서 그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심의원으로 들어오신 법조계 그리고 학계에 있는 분들은 다 편향된 그런 자, 똑같은 이다리 논리로 의원님. 한다는 것입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자,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의사진행 명예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사과를 요청합니다. 사회자 또 다른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상식 의원님의 발언이 특정 지역의 지역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폄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것은 회의 진행 이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 진행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